A씨 입장에서는 배가 불러오는 상황 속에서 결혼도 안 돼, 부모님들에게 알려서도 안 돼, 막달까지 아이를 숨어서 낳아야 되는 데다가 서로 간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계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허웅씨와 전 여자친구 A씨의 폭로전, 참 여러가지로 슬픈 사안입니다. 사실 저는 기자로 일하면서 농구계도 약 2년간 취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2년을 바탕으로 적지 않은 농구인들이 허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의 큰 아들인데다가 이번 시즌 부산 KCC를 우승으로 이끈 주역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MVP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침체된 농구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인물, 독특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나쁜 친구가 아니다 라는 평판. 그렇게 농구판에서는 허웅씨에 대한 기대감이 참으로 컸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취재한 내용은 훨씬 더 방대했지만 최소한의 내용으로만 허웅씨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일각에서는 제가 전 연인인 A씨의 카톡을 공개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허웅씨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고 협박을 받았다 라고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시점은 지난 6월 26일입니다. 제가 이번 사안을 최초로 다룬 시점은 6월 28일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첩보를 받아서 사전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남녀간의 일인데다가 누가 명백하게 잘못했는지를 따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웅씨는 단순히 A씨를 고소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A씨와의 녹취를 공개하는 한편 A씨를 마약사범이라고 밝혔고, 더욱이 이선균 사태에 엮였던 인물들과 A씨가 절친이란 사실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A씨와의 두 차례 임신 과정에서 두 번 모두 책임감 있게 아이를 책임지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웅씨가 주장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 자료로서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를 했던 겁니다. 사실 허웅씨와 관련된 더 많은 사생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거짓말은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던 겁니다. 저 역시 이번 사안을 다루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두 사람이 사적으로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칫 농구계의 유망주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웅씨는 이와 같은 자료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장은 양측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왜곡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은 치정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풋풋한 사랑을 나눴던 두 사람이 남긴 카톡 자료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왜곡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허웅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합니다. A씨 자택에 무단 침입해서 협박성 편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허웅씨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당시 상황에 대한 허웅씨의 입장입니다. 그때 그 당시 다른 남자가 생겼었다.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고, 사실 서로의 집에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었고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 같다. 사랑하는 마음에 썼다. 당시 허웅씨는 A씨와 결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던 것인데요. 당시 허웅씨가 벌였던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A씨의 집에 있는 책상에 나 안 만나주면 너 죽을 거야 라는 낙서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허웅씨가 A씨의 일기장을 무단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당시 허웅씨와 A씨 간의 카톡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봤는데요. 당시 A씨는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내 일기장 본 거야? 진짜 허웅 보고 싶어서 본 거 아니야. A씨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진짜 너무 화나. 허웅 너 집 청소하다가 본 거야. A씨 보지 말았어야지. 너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허웅씨는 A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도 모자라서 A씨의 사적인 일기장까지 모두 봐버린 겁니다.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연인이 해도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전 남자친구인 허웅씨가 했던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두 사람이 전 연인을 잊지 못해서 그 집을 찾아갔다 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진짜 문제는 허웅씨가 A씨를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했던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별 이후에 A씨를 잊지 못해서 무단으로 집을 찾아가서 낙서를 남긴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던 로맨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별 이후 허웅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갔던 A씨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라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폭행을 당한 뒤에 강압적으로 관계를 가졌다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주장에 대해 허웅 씨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확인을 한 내용이었지만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판단 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임신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허웅 측의 주장이 나오자 A씨 측의 변호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에 허웅 씨의 입장은 어떻을까?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허웅의 주장은 이와 같았습니다. 지키고 싶으면 지켰지 때리는 건 말도 안 된다. 호텔 바깥 사이드 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다툼을 하다가 A씨가 제 멱살을 잡았다. 그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A씨 라미네이트 하나가 툭 떨어진 것이다. 그걸로 치아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는 것. 너무나도 충격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몸싸움이나 실갱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허웅의 멱살을 잡았다. 허웅은 그 팔을 뿌리치다가 팔에 A씨의 치아가 맞으면서 라미네이트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쌍방폭행이라고 부릅니다. 더욱이 허웅 씨의 경우에는 멱살만 잡혔지만 A 씨의 경우에는 라미네이트가 떨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부분은 허웅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까? 당시 전 여자친구 A 씨는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A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당시 상황을 180도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측 간에는 극단적인 갈등이 일었고 결국 폭발한 허웅 씨가 자신의 안경을 먼저 바닥에 집어 던졌다. 그리고 이후 주먹이 날아왔고 이 주먹을 맞은 A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허웅 씨가 185cm나 되는 장신 아닙니까? A씨는 당시 폭행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당시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주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다면 제보를 달라라는 말을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양측의 기억이 180도로 엇갈리고는 있지만 최소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사실 3년 전의 일이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웅이 당시 실갱이가 있었고 A씨가 당시 일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문제는 당시 두 사람이 실갱이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씨는 강압적인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2021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5월 27일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관계 이후 14일이 지나면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임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이후 산부인과를 찾아가 초음파 사진을 찍었고 이 초음파 사진을 직접 허웅 씨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낙태 수술은 6월 14일 날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관계부터 임신 확인 그리고 낙태 수술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일이 두 사람이 이와 같은 극심한 갈등을 겪은 이후 재결합을 해서 데이트까지 즐겼다는 겁니다. 자, 허웅 씨 입장에서는 무려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본인에게 달라라고 협박을 했던 여자를 다시 만나는 행동을 한 겁니다. A 씨의 입장에서는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지고 원치 않는 두 번째 임신까지 시켰던 남자를 다시 만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3자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보였습니다. 문제는 A 씨의 두 번째 임신 과정입니다. 허웅 씨는 2021년 5월 13일 A 씨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폭행이나 위협 등이 실제로 벌어진 이후 진행된 성관계는 최초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공포심이 관계의 동의 당시까지 유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동의다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당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폭행 혹은 신체적인 위협이 있은 이후에 진행된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 동의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A씨는 당시 관계가 강압적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허웅 씨는 스스로 당시 A씨와의 몸싸움과 실갱이가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사실상 자폭인 셈입니다. 허웅 씨의 인정에 따라서 A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문제 제기를 하면 허웅 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아직 A씨가 허웅 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허웅이 당시 A씨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분명하게 있음을 시인한 만큼 A씨가 이후 법적 조치에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허웅 씨는 아이를 정말 낳길 원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자, 두 번째 임신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웅은 시종일관 첫 번째 임신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임신 당시에도 아이를 책임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A씨는 허웅으로부터 낙태 종용을 받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허웅씨의 입장은 이와 같았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 당시에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나는 공인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애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다. 그쪽에서는 내 아이라고 확신을 하고 주장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좋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임신에 대해서는 본인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3년 가까이나 지난 일 아닙니까? 연인 간에 있었던 단편적인 대화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모두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당시 허웅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낙태를 해라, 아이를 지워라 라고 강요한 카톡은 아직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허웅씨의 방식은 이와 같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A씨가 부모님들에게 알리자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 라는 말에 허웅씨는 다 절차가 있는 것이다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허웅씨가 아이를 책임지겠다 라고 말은 했지만 A씨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알려서도 안 되고 혼인신고도 할 수 없고 몰래 막달까지 기다려서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씨의 입장에서는 20대의 어린 나이에 그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공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당시 허웅씨가 A씨에게 보낸 카톡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허웅씨가 당시 A씨에게 보낸 카톡은 이와 같습니다.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책임감은 평생 갖고 살겠지만 너랑 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더 불행할 것 같다. 적어도 이 카톡 내용만으로 볼 때 아이를 책임지려고 했다는 허웅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A씨 입장에서는 배가 불러오는 상황 속에서 결혼도 안 돼, 부모님들에게 알려서도 안 돼, 막달까지 아이를 숨어서 낳아야 되는 데다가 서로 간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불행할 것 같다는 남자친구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허웅씨의 낙태 종용으로까지 볼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 사안을 다루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웅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반박을 했더니 A씨가 일방적으로 카톡을 폭로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A씨의 과거를 속속들이 털며 폭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A씨가 먼저 언론을 통해서 알린 것이 아니고 허웅씨가 A씨를 고소하는 한편 전 여자친구와의 녹취를 공개하고 전 여자친구의 과거 행보까지 모두 털어놨던 사안입니다. 일방적인 허웅의 주장에 대한 자료를 통한 반박이 오히려 폭로가 돼버리는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양측은 무려 3년 동안이나 만났던 연인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보한 자료들 가운데서도 공개한 자료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공개한 자료들 또한 대부분이 허웅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였습니다. 저는 부디 양측이 극단적인 폭로전보다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한쪽 일방의 거짓말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제가 굳이 등판을 하거나 나설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폭로를 위한 폭로는 결코 없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